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전체 확진자가 여전히 늘고는 있는데 이 네, 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요? 네. 일단 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건 이제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끝나가면서 네네. 보이는 면도 있죠. 네. 사실 저희가 지금의 상황을 판단할 때 신천지라는 그 집단과 그 이외의 분들을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신천지는 전수조사라는 형태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검사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외의 분들은 본인들이 내원해서 진단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신천지는 사실은 집단의 노출이 이미 시간이 좀 지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지나가 있는 큰 유행을 관찰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큰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또 양성률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지역사회의 유행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네. 신천지의 이외의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외의 환자분들이 얼마나 생겨나고 진단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 특히 신천지 위주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돼 있을 수 있다. 아직은 확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사실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희가 네, 대구 지역별로. 네네. 경북의 네, 이 신천지의 이 큰 집단을 알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체 환자가 전국에서 30명도 되지 않는 상태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지금에 돌아서 보면 신천지가 너무 많은 수의 환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었었기 때문에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 이외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환자분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가 않고요. 또 음.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는지 그 감염의 경로를 다 네.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한 면에서 이외의 지역들 또 대구 경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신천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분들이 어느 수준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완치되시는 분들, 격리 해제되시는 분들 이 속도는 왜 이렇게 더디는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지금 확진부터 완치까지 한 16일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통계가 있던데요. 치료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치료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이게 약으로 치료하는 건 사실 아니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의 면역력으로 낫는 겁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일부 항바이러스제 또는 다른 질환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던 약물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런 약물이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치료는 지지치료, 본인이 회복할 수 있는 걸 돕는 부분이 됩니다. 음, 다만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처음 등장한 바이러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분적인 면역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의 배출 기간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보는 것보다 좀 길게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완치를 판정할 때 그분의 증상이 완전히 나아진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게 반복해서 검사에서 없어야지 종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개인이 낫는 측면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죠. 이번에 음, 지침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좀 유연하게 바뀐 면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점 때문에도 이제 완치라는 그 기준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길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한 확진자의 일기가 화제였는데 이 증상이 이 가슴과 목의 통증 그리고 가래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증상만 보고는 일반 감기 혹은 폐렴과는 좀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네. 어떤 구분점을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증상으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또 네. 환자분들마다 증상이나 중증도가 좀 다양하거든요. 이분만 아니라 오히려 아예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음. 또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를 보이는 분들도 있죠. 네네. 대다수가 경증의 증상을 앓는 것은 맞고 만약에 그렇게 넘어간다면 일반적인 감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더한 중증도를 보여서 뭐 폐렴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증상만으로 다른 원인균에 의한 폐렴과 구분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병이 있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앓고 있는 병이 호흡기 관련 질환이 아니어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꼭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개 면역력을 어느 정도 좀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서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래서 네.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음. 모두 다 주의를 좀 더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4566번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폐결핵을 9개월 치료하고 완치된 58세 남성입니다. 제가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제 폐결핵을 앓고 나셔서 네. 이제 결핵에 의해서 폐에 어떤 후유증 같은 게 크게 남는 분이라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앓고 이미 나았고 폐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후유증을 남기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들에게 가장 많았던 만성 질환은 당뇨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당뇨병, 고혈압과 함께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중에서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속하죠. 네. 그러니까 뭐 사망자였든 발생했던 분이었든 다 높은 비율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당뇨병의 경우에는 특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면역 기능의 저하 정도가 더 심해져서 아.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뭐 당뇨병을 포함해서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갖고 계신 질환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자들이 특히 대구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의 환자가 많아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 사망자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걸 가장 최우선시해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자원, 뭐 병실이든 의료인이든 또 이제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개인 보호구도 부족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죠. 네네. 일단 이런 자원의 확보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대구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대구 이외의 지역의 지방정부도 같이 협조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서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서도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네. 자원의 확보가 우선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환자분들의 중증도에 따른 분류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잘 배분하는 것 또 그 중에서 안 좋아지는 환자분이 있을 때 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계로 이송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하는 것 이게 지금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뭐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주가 앞으로 고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소미 님이 문자 주셨는데 진짜 다음 주가 고비라는 말 맞을까요?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듯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교수님 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짧은 호흡으로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1-2주의 시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나 네. 한 달 내에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긴 호흡으로 그리고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더 넓은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 길게 가는 상황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그걸 대비하고 있다가 그러다 짧게 끝나면 정말 좋은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렇겠죠. 네. 그렇지 않다면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마음과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더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일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되는 상식 이것만 지키자.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뭐 모두 다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잘 지키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손위생, 개인 위생 수칙, 기침 예절, 또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또 증상이 있는 분들의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 또 집단이 모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아직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이 노력이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음. 만약에 이것이 잘 된다면 이것으로도 유행의 크기와 발생 정도, 우리 사회가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네네. 계속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